이양천을 거슬러서 한 10분간에 걸쳐서 이제 이곳에 왔는데, 이곳은 혹시 어딘지 아는 분? 쾌저정? 예. 여기는 쾌저정이에요. 쾌저정 이 건물이 아주 좀 고풍스럽고 때가 좀 묻었는 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예, 아주 재미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의외로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쾌재를 부른다 이러지, 그죠? 그 쾌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 한자가 그 쾌재예요. 쾌재를 불렀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었다. 예,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로도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쾌재정입니다. 우리가 목조 건물을 품격을 나눌 때 6, 7개 단계로 나눠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대웅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식 건물은 전이 제일 격이 높습니다. 전. 그 다음에는 글자 뒤에 당자가 붙은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합이에요. 네 번째가 객이에요. 다섯 번째가 제예요. 제. 여섯 번째가 흔이에요. 그 다음에가 루고, 마지막이 정이에요. 루가 붙으면은 이청이란 이야기예요. 루자가 다락 루자기 때문에 밑에 한 청 있고 위에 이청이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루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여기는 한 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자다, 쾌재정이다. 예. 이 쾌재정을 누가 지었는지는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들어오면서 저게 안내판을 빨리 본 사람은 봤지 싶은데. 예. 난제, 호가 난제예요. 예, 예, 난제. 그 다음에 성이 최씨예요. 최씨. 이름이 수예요. 예. 그래서 난제 최수 선생이에요. 이 어른은 호가 난제라고도 불렀지만은 또 다른 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세 글자로 청허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어른은 호가 둘이다. 난제로 불러도 되고 청허자로 불러도 되고. 혹시 이 어른은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1870년대요.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 1600년대요. 1600년대. 1500년대는 거의 가깝게 됐어요. 1400년대요. 이 어른이 144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를 1515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크게 오래 사시지는 못했죠. 이 어른은 원래 상주 합창 분이 아니세요. 이 어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충청북도 음성에서 이 어른이 태어났어요. 예. 그 태어나서 일찍이 19살에 처음에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해요. 하면서 그 다음에 20살에 초시, 복시, 전시를 모두 장원으로 이 급제를 해요. 장원급제를 그렇게 3장을 세 시험장을 모두 장원으로 끝낸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급제를 해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이죠. 관리로 나가는데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 하면은 36.3세예요. 조선조에 가장 늦게
관리에 등용된,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몇 살까지 있는가 하면 83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은 20살에 초시복시 전시를 갖다가 다, 그것도 그냥 합격한 것이 아니라 장원으로 급제했단 말이죠. 전국에서 한성이 요즘 서울이잖아요. 한성부하고 각 도별로 뽑아들인 초시의 인원을 몇 명을 뽑나 하면은 240명을 뽑아요. 240명을 뽑아서 복시에 240명을 몇 명으로 뽑느냐? 33명을 뽑아요. 240명 중에서 33명. 33명을 뽑아서 마지막 전시, 전자가, 그 전자가 한자로 치면 대골 전자예요. 임금님 앞에서 다시 시험을 봐요. 그게 전시예요. 여기에서 이제 1등에서 33번까지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장원 1등을 하면은 종육품 배설로 바로 나가요.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이 대우를 해줬어요. 이 어른은 20살에 초시, 복시, 전시를 모두 장원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되자마자 수찬의 배설로 나가요. 예. 그래서 이 어른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세조실록하고 예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세조대왕하고 예종의 저 실록을 쓰는데 이 어른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대단한 어른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역사를 그 정도만 배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사화를 맞이해서 이 어른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요. 혹시 갑자사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1504년에 일어난 사화인데요. 연산군이 자기의 생모 윤씨가 그렇게 죽은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생모가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들 간에도 이제 네 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난 사화가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난 2년 후에 1506년에 연산군이 조선 10대 왕이거든요. 11대 왕인 중종이 등극하기 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 난리를 겪으면서 연산군을 왕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의 아버지는 똑같죠. 엄마가 틀리는 이복 동생 중종을 갖다가 제11대 왕으로 올려요. 이게 1506년에 일어난 중종 반정이에요. 이 중종 반정에 최수 선생이 거기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분이 전국 공신이라고 하는 중종이 임금이 됐잖아요. 자기가 임금을 될 때 도와준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록을 했어요. 할 때 이 어른을 4등 공신에 책록을 하고 분호를 인천군이라고 줘요. 그래서 최수 선생이 분호는 인천군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임금이 내린 시호는 양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름도 많지요. 예. 최수, 원래 또 자의 자는 기지, 최기지. 그 다음에 호로 불러도 되거든요. 난제 선생께도 최수 선생님 알아야 되고, 청의자 선생이라고 해도 최수 선생인 줄 알아야 되고, 양정 선생, 양정공이라고 해도 최수 선생인 줄 알아야 되고, 인천군이라고 해도 최수 선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것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어른이 관찰사도 지내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대사헌도 지내고 여러 가지 벼슬을 지는데 머리는 아주 뛰어났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조 참판직을 하면서 1509년도에 무슨 생각이 있었든지
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면은 관료 사회에 그 관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요즘도 그런 분 있어요. 고위 공무원 하다가 사직서 쓰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 어른도 그런 케이스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낙향을 한 곳이 이곳이에요. 상주 함창에 들어왔어요. 그 이제 상주 함창에 들어온 내력은 이 어른이 이제 처가가 안동 권씨예요. 그런 이제 연관으로 해서 아마 이곳 함창으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할 부분, 이 어른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대단히 유명한 소설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면서도 여기가 있던데, 예, 설공찬전. 이 어른이 이 쾌저정을 짓고 여기에서 그 설공찬전을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공찬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설공찬전은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소설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한문 소설을 혹시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누가 말 한번 해줄래요? 예? 설공찬전보다 더 빨리 나온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 4글자인데. 김시섭이라고 하는 어른이 쓴 금오신화예요. 예, 금오신화.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금오신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설공찬전은 2번째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한글로 바꿔버렸죠.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썼죠. 다시. 여러분, 그러면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창제를 했을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1400년대인데 1459년, 1472년, 76년, 82년, 356년. 1443년에 한글 창제를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군가는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감사합니다. 1443년에 한글을 창제를 해서 백성들한테 반포는 몇 년에 했을까요? 1년. 1446년에 했어요. 43년에 만들었죠. 만들어서 46년이었죠. 3년 뒤에. 우리나라에 한글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한글이 모두 몇 글자인가 아시는 학생? 네? 29글자, 29글자. 28자가 맞아요. 예? 28자 중에서 자음이 몇 자인가? 자음. 일곱.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 그 28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처음 반포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글자가 비슷한 거는, 뜻글자가 소리 내는 게 같은 거는 합쳐버리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해서 현재 한글은 몇 자지요? 26자. 지금 현재 한글 몇 자? 26자. 예? 예, 24자. 예. 여러분들 진짜 공부할 거 많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24자 중에서 자음이 몇 자? 자음이 14자예요. 14자. 예. 그러면 모음은 몇 자? 24자에서 14자 빼면은 10자. 10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설공찬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설공찬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화회복설이에요. 윤화회복. 즉 이거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아있는 이 세상을 이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잘못하면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최수 선생이 쓴 설공찬전 안에는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임금님도 예외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은 저 세상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소설을 가지고 한글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는 여자들이나 읽고 낮은 백성들이 읽는다고 해서 이 한글을 무엇이라고 했죠? 두 글자. 누가 이야기했죠? 예, 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문을 읽는 사람을 아주 낮게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공찬전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일반 낮은 층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임금의 잘잘못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많이 전파가 되면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 소설을 갖다가 검서 조치를 합니다. 더 이상 확대가 못해 다 거다 들여요. 거다 들여서 불살라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 최수 선생은 별다른 벌은 받질 않았어요. 검서 조치하는 걸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예. 성주이시 이문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집에서 이 설공찬전 13쪽 분량이, 그것도 전체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나온 것이 1996년이거든요. 그래서 설공찬전을 여러분들 언제 썼다고요? 최수 선생님이 설공찬전을 언제 지었다고요? 1511년.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끝을 냈다고요? 10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6년.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복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전 서경대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이걸 전부 다 밝혀서 이제 해놨죠. 이 설공찬전이 나오기 이전에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진 소설을 여러분들 뭐라고 알았죠? 홍길동전. 네. 홍길동전은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1872년이요. 1544년이요. 홍길동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허균. 예, 허균은 맞았어요. 그런데 홍길동전은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가를 몰라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기를 1618년. 그러면 설공찬전 1511년이죠. 그죠? 아무렇게나 해도 100년 앞서서 나왔다.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책에서는 한국의 최초의 한글 소설이 이 설공찬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들이 다닐 때는 항상 홍길동전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은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체험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이 가면도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고 20일 날 또 이 최수 문화제를 앞두고 또 이 설공찬가 노래도 지금 지어졌거든요. 그것도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폐제정을 짓고 자기가 여기다가 기문을 썼어요. 써서 동쪽으로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 올 때 요 내 이름이 무슨 내라 그랬죠? 이한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쪽으로 보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이 무지개 같이 아름답게 드리웠고 산이 있어 물에 임했으니 이 산은 누의 머리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은 요 부분이 바로 누의 머리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넓은 저게 뽕잎이에요. 그래서
누에는 말이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꽁집 이외에는 안 먹어요. 아주 고고한 곤충이에요. 지조가 대단하고. 그래서 이어른의 지조도 그게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 삼봉우리를 갖다가 잠두라고 그랬고, 잘 들어놔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잠두라고 그랬고, 저 앞에는 여러분들이 뽕집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최기진이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설공창 기문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은 그때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이제 1800년대에 중창을 하고 보수를 몇 차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전부 다 양사방이 다 문이에요. 문을 다 열어 제끼면은 안쪽에 바람이 그냥 뭐 위에 지붕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저 위에 용마루에서 내린마루로 내려왔다가 추녀마루로 양쪽으로 딱 이렇게 벌어진 거 그거 이렇게 보면은 한자로 치면은 저게 무슨 글자가 뜰까요? 여덟 팔자. 여덟 팔자 알죠? 한자. 여덟 팔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건물을 갖다가 팔짝 기와지붕이라고 그래요. 팔짝 기와지붕. 그래서 이 건물은 그 팔짝 기와지붕도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게 제일 오른쪽 칸하고 왼쪽 칸하고 중간에 보면은 꽃으로 장식된 거 있죠. 화반. 어떤 건물에 가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화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화반이 있다는 것이 이 건물의 이 아주 자랑거리고, 요 뒤편에 가면 바위 절벽이에요. 예전에 뭐 물이 많았을 때는 그쪽으로 들이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이 어른의 호가 최수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수 선생 장구지소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최수 선생이 여기에 지팡이 짚고 미투리 심고 여기에 논일던 곳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 상주의 자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잖아요. 이 최초의 이 한글 소설 설공찬전이다. 그 설공찬전을 지은 사람이 본관이 인천이에요. 인천 최씨 난제 최수 선생님이시다. 이러한 내용, 1511년도에 이 소설을 지었다고 하더라. 이러한 내용 정도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당은 바로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린 동네 이안 1, 2 뒤에 가면은 사당이 있고, 그분의 둘째 아들 사당도 길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아버지의 사당, 오른쪽에는 아들의 사당이 그렇게 있고, 이 어른의 묘소는 바로 여러분들 저 중구 내륙고속도로 뒤편에 보면은 공건면 율곡리에 가면은 이 어른의 묘소가 있고, 이 어른의 신도비도 그 묘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우리 상주에 수많은 신도비가 있는데 신도비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운 신도비가 최수 할아버지 신도비다. 그 연도가 1545년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최초로 세운 신도비가 난제 최수의 최수 할아버지의 신도비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배경은 함창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을까요? 함창을 해서 지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함창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으면 공부하기도 좀 수월했을 건데, 이 할아버지가 전라북도 순창군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을 지었어요. 요것도 좀 잘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깃발 만들고 가면 만들고
여기에 설공찬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 OX 문제를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한 분한테는 꽤나 큰 이 상품이 걸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다가 OX 문제 할 때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설공찬 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촌 간에 나오는 이야기, 삼촌하고 나오는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지금 귀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창에서 공부할 때 친구나 누가 이야기하면은 쾌재정은 그러한 곳이다. 쾌재정은 어떤 할아버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다. 여기에서는 어떤 뭐를 했기 때문에 이 쾌재정이 유명하다.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전부 다 휴대폰은 제 것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에 난제 채수 이렇게 치든지 쾌재정 이렇게 치면은 제가 이야기했는 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도 알 수 있고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게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함창 중고등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놓고 또 내가 어디나 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제2군단 사령부가 함창 중고등학교에서 창설되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2군단 창설의 날짜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고 있는지 1950년이에요. 7월이에요. 날짜 21일 2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함창중학교 2학년 돼서 1년은 훨씬